자,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계엄이 시작이 되면 법원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합참 쪽으로 들어가요. 군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계엄이 발생이 네. 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이 대법원의 장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분노하죠.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계엄을 네. 했는데 예. 법원을 뭐 니네 밑으로 들어오라고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를 누가 컨트롤할까요? 그걸 누가 컨트롤한다 생각하십니까? 가장 높은 유일한 건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네. 저는 이게 박성재 장관이 기각난 유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오갔더라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기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 영장은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어떤 영장?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렇게 관련된 주류 사람들은 네. 통과될 수 있는 건가?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도 회의 내용이 없었다. 없다.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한때 이야기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굴레는 풀기 힘들다.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되지 않는 한 이거를 밝혀내는 건 쉽지 않다. 네. 물론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혐의들이나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당장 아침에 큰 사건이 나왔어요. 혐의가 나왔는데 그럼 내일 모레 당장 날려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건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또 일파만파 번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많은 걸로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예, 분명한 건 뭔가 이제 본인이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인 거는 사실이다.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12월이면 특검이 대부분 종료가 되고 그렇죠. 재판도 이제 1심이 어느 정도 종결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이 군인권센터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바뀐다. 원래 법원이 1, 2월 되면 이제 정기 인사가 바뀌는 예. 시즌이에요. 그럼 재판장이 바뀌면 그동안 해왔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간이로 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부분은 뻔하니까 이런 거 짧게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시 합시다. 그러면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증인이 몇 명입니까? 한 재판당 거의 150명 가까이 돼요. 지금 그리고 하루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2명 정도 부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내란 재판 같은 것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1심을 안 내버리면요. 안 낸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걸 감수를 하고 예. 인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1심을 안 내서 뺑뺑이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란 재판부가 2심부터잖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2심부터 적용할 수 있죠. 지선 끝날 때까지만 1심 한번 하자. 한 번만 미루면 되거든요. 한 명만 바꾸면 재판부가 바뀌는데 그 재판부 보고 하루 만에 끊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기는 어떤 방법도 쓰려면 쓸 방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 너네 허튼 짓 하면은 그대로 다 같이 날아간다잉. 네. 그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릴 것이다.